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유한양행 살펴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해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자, 오늘 4.45% 상승한 14만 8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이제는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한양행만큼은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보더라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흔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 오히려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이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 구간 안에서 저와 함께 가신 분들은 물량을 늘려가는 이러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하셨죠. 오늘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에 20%에서 30% 정도는 여기에서 물량을 늘려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가자,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 관련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대응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분기 확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재료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불안감을 더욱더 키우면서 실수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종목이건 간에 점 찍어놓고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고요. 이 가운데서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난 뒤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낼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과 재료 그리고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나타난 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 그리고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또다시 급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에 장 초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엄청나게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외인들의 물량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툭툭 솟아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대량의 물량을 담으면서 이렇게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장 막판에 다시 한번 12,000주 이상의 물량을 담으면서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게 아니라 갭상승 출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소한 우리가 감으로써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정도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인들의 물량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자,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 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 보면,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자, 엄청난 또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이 물량에 대해서 신한창구 NH투자증권 5개 창구에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특히나 신한창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전에도 이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자, 이 변동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물량을 던질 때에는 이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또 담을 때에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이 변동성을 키웠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대량의 물량이 유입이 됐다. 이번에도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4거래 연속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특정 세력, 특정 창구에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의도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보면,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들의 물량 이탈이 있었고, 자,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증권, 메릴랜치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자, 지금 들어왔던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물량 이탈이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파악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또 효율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겠죠. 막연하게 우리가 뭐 20만 원, 30만 원 바라보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에서, 그리고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자,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대응 전략 관련해서 세워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전에도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신한창구 관련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물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서두에 텔레그램 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대응을 좀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장중에 물량을 던졌다가 또 담고 던졌다가 담고 이런 패턴의 움직임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대량의 물량을 던졌다가 또 담는 움직임, 그리고 자, 또 다른 날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날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대량으로 던졌다가 동시효과 시간에 물량을 담았던 움직임,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시효과 시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3만 주 이상의 물량을 담으면서 끝내면서 다음날에 또 급등하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21선을 이탈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5만 원, 자, 이탈했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어디서 물량을 늘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장 초반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게끔, 자, 61선에서 자, 부근에 위치했을 때, 자, 물량을 늘려갈게끔 대응을 드렸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끝낼 게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앞으로도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자, 이 변동성 목표가, 자, 시가총액도 11조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 20조 원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좀 여러 차례 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때였습니다. 이때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확정에 대한 부분들이, 자,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서 엄청난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 제로 섬멸이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으로 이때 엄청난 물량 이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을 만들었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시 한번 주가 급락을 만들 것처럼 공포감을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끝내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방을 만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때도 계속해서 상승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엄청난 또 급락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또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었고, 자, 이번에 금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대량의, 자, 이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오늘장에서 장대 양봉으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변동성 안에서 물량 매집이 이뤄지고 있고, 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의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가운데서 최근에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10%에 대한 성장률, 그리고 주주환원율 30%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다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알테오젠을 보여드렸지만 알테오젠이 어떻습니까? 현재 시가총액 20조 원에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한양액 11조 원에 있죠.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1조 이상의 마일스톤, 2조 원에 가까운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 급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인제 11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부분들이 1조가 아니라 유한양행은 얼마가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3조 원에 육박하는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술 이전을 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일전에 마일스톤 수령 534억에 대해서 마일스톤 수령을 했다가 최대 향후에 단계별 기술력 마일스톤에 대해서 1조 1천억에 대한 마일스톤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회사 이뮤온시아에 대해서도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요. 기술 평가를 통해서 지금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분율 67%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마일스톤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이슈. 전에 92억에 대한 마일스톤 수령 이슈가 있었고, 5,320억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1조 1천억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뮤온시아 5,320억에 대한 마일스톤, 그리고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 1조 2천억에 대한 마일스톤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조 8천억 이상의 마일스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해서 이슈 재료들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확인하고 나서 평단가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하고,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 4903에 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유한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유한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급등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준비해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한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이 공간에도 초대를 해드려서 함께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입장이 조금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전부 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하시되,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추가적인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너무나도 중요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어요. 11월 5일 미국의 대선 일정, 대선이 대기 중에 있고, 11월 또 6일입니다. 다음 날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좀 진행이 될 텐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25bp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상승에 대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고민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유한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이쪽으로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단기적인 매매도 여러분들께 병행을 할 테지만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 유한양의 만큼의 상승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